첫 번째 항목은 12월을 목표로 한 만남입니다. 누구가요? 국회 정보위가 오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에 여야 간사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목표로 정해놓은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면 11월 늦어도 12월 초에는 실무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2월 언제로 결정됐다는 게 아니라 12월에 목표로 한다. 근데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이 12월에 목표로 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걸 관철시키려는 노력은 충분히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전에 중국에 갈 거다라는 얘기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북중수교 70주년이자 이른바 신중국 출범 70주년을 기념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할 것이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고 국정원도 그렇게 예상을 해왔는데요. 북미 대화가 정체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북미 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연말 정상회담이 가시화될 경우에 북한이 이를 앞두고 중국과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방중도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정보위에서 무슨 얘기 나왔대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 이렇게 할 당시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을 한 것에 대해서 국정원이 평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대남 위협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압박용의 성격도 이 금강산 시설 발언에는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이제 ICBM 논란 뒤에 얘기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북한이 발사 시험을 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사전 탐지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고체 연료를 개발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진수를 하게 될 경우에 잠수함에서 SLBM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 핵시설과 관련해서는 영변 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고 재처리 시설도 유지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라늄 농축 시설은 가동 중인 상태인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환담입니다. 환담.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죠? 그렇습니다. 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분간 아베 신조 총리와 단독 환담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그간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왔는데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처음으로 한일 정상이 모처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회담은 아니고 그냥 환담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다면서요? 예정이 없이? 그렇죠. 청와대 설명에 의하면 자리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하고 대기 장소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마침 도착을 해서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아베 신조 총리를 거의 잡아 끌다시피 하면서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권했고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얘기가 시작됐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환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공식 회담은 아니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풀 어사이드라고 불리는 약식 회담의 경우도 사전에 의제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하는 절차를 따로 거치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와대 이제 회담이 아닌 환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처 공무원이는 물론 통역도 이제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쪽 통역이 영어로 이제 이 발언 내용을 전달하면 상대 쪽 통역이 이 일을 다시 자국어로 바꿔 전하는 영어 통역의 방식으로 또 대화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통역까지 걸쳐서 11분이면 사실 별 얘기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를 나눴답니까? 일단 청와대는 양 정상이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현안을 대화로 해결하자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공식 채널로 진행되는 협의로 실질적 관계 진전 방안을 도출하자. 여기에도 이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에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을 제의하기도 했다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 쪽 설명이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뭐라고 설명해요? 일본 외무성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어떤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원칙적 입장이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종결됐다. 이런 주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주장. 그렇습니다. 네. 또 일본 외무성은 아베 신조 총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해서 조의를 전달을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일왕즉위식에 파견해 준 것에 대한 사의를 표현했다. 이렇게도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환담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언론들은 지금 그냥 대화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환담이라는 단어에 뭔가 이제 즐겁고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좀 없애는 듯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도 뭐 일왕 관련 발언 입장 다시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자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마음이 상한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다시 한번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면서 사죄의 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강제징용 소송 관련 피해자 지원 법안을 따로 또 준비 중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사히 신문은 여기에 대해서 한일 양국 기업이 마련한 자발적 재원회에 한국 국민의 기부금도 포함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뭐 이런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주요 20개국 국회의장 회의에서 일본 참의원 의장과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소미아 관련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을 해서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일 데이비드 스티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방한을 하는데 방위비 분담금이나 뭐 호르무즈 파병 이런 문제 외에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요구를 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아울러 또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네퍼 미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의 경우에는 지난 2일 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기뻐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가 이달 중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개인기가 극적인 상황의 반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세 번째 시사비키 항목은 청와대 참모들의 순환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뭐 좀 고성을 지른 거 보수 야당들이 크게 문제 삼죠. 그렇습니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이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뭐 말씀하신 대로 고성을 지른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좀 공격에 고삐를 재는 이런 모양새로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에서 청와대가 일부러 국회를 상대로 싸움을 걸었다라면서 문제가 되는 인사들, 특히 정무수석을 당장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가 질의하는 데 끼어들어 고함을 치고 호통을 쳤다 하면서 여기에 안보실장은 북한 대변인을 할 망발을 서슴지 않아서 청와대 오만이 극에 달한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좀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2008년에는 날치기 처리를 막는다며 이 상임위원장의 입을 막고 뭐 법안 처리를 막았다 뭐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2010년 예산안 처리 때는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김성애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에 국회 경위에게 화풀이를 해서 벌금 1,000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국회에 왔을 때는 청와대 경호실 직원을 뭐 뒤통수로 들이받았다 이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예. 이런 사례로 보듯이 다혈질이다 이런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지금 국회와 협의를 주로 해야 되는 정무수석에 어울리는 인사이냐 이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오늘 국방위에서도 또 논란이 됐죠? 그렇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운영위 국감에서 북한의 ICBM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 이 판단을 근거로 해서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만 폐기하면 북한의 ICBM 능력은 제한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한 논란인데요. 네. 북한은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발언이 오늘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설명했죠? 북한의 2017년 ICBM 발사 시험에 이동식 발사대가 활용된 건 인정을 했는데요. 이동식 발사대로 이 미사일을 옮긴 후에 다시 고정식으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를 한 것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동식 발사대에서 바로 발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했느냐 이 여부는 기술적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보수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 장관 설명대로 하더라도 정의용 안보실장 발언은 뭐 위증에 가깝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